그 위치에 섰을 때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기의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살, 30살, 40살, 그리고 50. 모두들 처음 서보는 그 나이에 처음 경험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듦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사람마다 달라서 각자 나이가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꾸고 무엇을 보고 느낄까, 또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물 흐르듯 되도록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커피숍 계산대에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길게 기른 흰머리를 포니테일 스타일로 높게 묶고 있었습니다. 머리끝에만 살짝 컬을 넣고 깃을 세운 하얀 셔츠에 짙은 녹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 여성을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흰머리 헤어스타일, 자세, 목소리의 톤 등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끗해지는 머리를 염색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무척 어울렸습니다. 저 역시 40대 중반부터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백발이 성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검은 머리로 있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흰머리의 저 자신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염색을 그만두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염색을 내려놓고 흰머리로 생활하게 되는 날에는 이제껏 입어본 적 없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백발을 하나로 묶거나 아주 짧은 쇼커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피부의 감촉이 달라지고 머리는 하얗게 변해갑니다. 손톱도 체형도 목소리도 감정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며 이 변화를 즐기는 쪽으로 어떻게 바꾸느냐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비싼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더 간단해졌습니다. 화장수와 크림, 클렌징, 가끔 오일을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화장품은 가끔 다른 제품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때그때 피부의 느낌이나 계절에 따라 바꿔보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수를 바르는 것뿐 건조한 느낌이 있을 때만 크림을 바릅니다. 저녁에는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헹굽니다. 다음은 마사지 오일을 중탕해서 조금 데운 후에 손바닥에 덜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마사지합니다. 전신을 마사지한 후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씻어냅니다. 피부 온도 정도로 데운 오일은 놀라울 만큼 전신에 잘 스며듭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한 계절에도 피부도 머리카락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머리카락에 탄력도 생기며 바디로션도 필요 없습니다. 피부에는 그때의 몸 상태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식생활, 수면, 복용하는 약, 감정까지.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피부에도 그 피로가 드러납니다. 피부에 무엇을 사용하는지보다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세월과 경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피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소설가의 수필에서 속옷은 세일로 사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귀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속옷은 심플한 디자인, 같은 계열의 색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속옷은 디자인이 예뻐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은 포기합니다. 피부에 가장 가깝고 매일 오랜 시간을 입고 있는 것이므로 몸에 꼭 맞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 고릅니다. 손가락 끝이나 발바닥, 발 뒤꿈치는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손은 쉽게 거칠어지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지런히 로션을 바릅니다. 비치 샌들을 신는 계절에도 그렇지 않은 계절에도 발은 늘 관리를 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몸의 끝부분은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끝부분이 깨끗하면 나 자신이 행복하니까요. 내가 먹은 음식은 나를 말해줍니다. 먹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정보는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보다 몸의 감각입니다. 맛있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지나치면 몸에 해로운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식사와 수면을 취하기만 해도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면 마음도 조절됩니다. 몸과 마음은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휴식을 위해 소식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하루, 자신의 몸에 맞춰 소식하는 날을 만듭니다. 내장을 쉬게 하고 깊은 잠을 자기 위함입니다. 낮에는 평상시대로 먹더라도 밤에는 죽을 먹습니다. 하루는 건과일이나 과일만을 먹어봅니다. 또는 야채 주스나 스무디, 따뜻한 차로 하루를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내장기관을 쉬게 해서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면 몸이 내는 소리도 쉽게 들리고 동시에 기분도 생각도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은 자주 사용하는 것만 정말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대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에 들고 손에 익숙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으로만 갖추려고 합니다. 삶의 방식과 어울리는 물건, 늘 자신 옆에 있는 물건은 자기 자신을 키워줍니다. 물건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내게 있어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물건을 정리정돈하고 물건을 찾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소비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정리하기 급급한 상황,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거기에만 빠져드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자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에든 그 사람 나름의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나의 용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건을 취하는 데에는 취향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물건이 꽉 찬 느낌보다 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빈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용량을 여유 있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딱 정량만 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어도 늘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만 정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살다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기에 때로는 무거운 문제를 떠안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물건 정리라는 또 하나의 과제까지 갖고 있지 않으려면 정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만 가볍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되도록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지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 넓은 집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넓지 않아도 따뜻하고 마음 편한 집,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과 주방, 편한 동선, 깔끔한 느낌의 정리된 공간, 청결함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먹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것이 다르듯이 보내고 싶은 시간도 다릅니다. 하루 종일 맛있는 차를 즐기는 것, 정돈된 집에서의 생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마음이 충족되는 식사, 깊게 잠들 수 있는 장소, 자신이 느끼는 기분 좋음과 행복을 알아야 기분 좋은 시간, 가치 있는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더해지면서 알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에는 한층 깊이가 더해집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알게 된 슬픔과 아픔은 나를 깊게 해주는 경험으로 소중하게 끌어안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채우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안고 가볍게 살아가고 싶습니다.